차무식이 단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 수사의 우두머리가 되는 줄 알았죠. 차무식은 초대 회장의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운동권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운동권을 벗어나기 위해 병무청을 찾아갑니다. 군대에 가면 운동권 신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영 통지서도 받지 못한 차무식은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군입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차무식에게 다가온 한 사람, 보안사에 근무하는 그는 차무식에게 기회를 줍니다. 체력이 좋아야 하는 보안사의 테스트를 받게 되죠. 차무식의 체력은 남달랐고 4명 선발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사에 입대하며 운동권 타이틀을 벗게 됩니다. 지난번 통채권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돌아온 차무식은 회장님의 신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무식을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는 회장이었죠. 차무식은 회장에게 이런 말도 권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카지노의 운영을 맡았던 상철이가 마닐라에 넘어온 친구인 서태석을 소개시켜주고 잠깐의 만남을 가졌던 이후 제대로 된 미팅을 위해 호텔로 찾아온 날에 회장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하는 차무식. 자신의 오른팔인 정팔이를 통해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듣게 됩니다. 회장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리에 칼침을 놓은 것입니다. 바로 찾아가서 민 회장님을 그만 건들라고 말합니다. 중재를 나선 선배에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위스키 한 병을 원샷하면 민 회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남은 위스키 한 병을 원샷 때리는 차무식. 그리고는 칼침을 놨던 동생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민 회장님은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차무식과 민 회장은 승승장구합니다. 롤링으로 사업이 대박이 난 것이죠. 롤링은 플레이어가 딴 돈을 에이전시가 파악해서 딴 돈의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받게 되고 딴 돈의 일부는 쿠폰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쿠폰은 호텔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쿠폰을 현금화 시켜주며 40% 저렴하게 구입하고 호텔에서 사용하며 다시 현금화를 하며 수입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수입은 괜찮은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폰으로 회식을 시켜주던 차무식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호텔에서 손님을 자주 대접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비용을 전액 지원할 테니 정기 모임을 하라고 말이죠. 안 할 이유가 없던 비서실장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기 모임은 정계 인사들의 모임이 되었죠. 정기 모임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비서실장은 또 다른 손님을 소개해주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카지노계의 거물, 빅보스였습니다. 빅보스의 사업은 카리즈가 거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카리즈에서 파리만 날리는 카지노 사업장을 찾아가죠. 민 회장의 빚의 사업장으로 받기를 이야기하며 빚과 사업장을 모두 처리하게 된 차무식. 민 회장은 건설회사 아들을 꼬셔서 칼리지에 호텔을 세우기로 합니다. 칼리지에 있던 카지노도 받고 마닐라에 있던 모든 사업을 접은 뒤 칼리지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물론 자잘한 문제가 대사관에서 있긴 했었죠. 한국에서 보내온 수배 전단지였습니다. 차무식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러 나온 자리에서 차무식을 앞에 두고도 그냥 보내주긴 했지만 작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죠. 어쨌든 무사히 마닐라를 떠나 칼리지로 온 거죠. 칼리지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고 다시 사업을 진행 중인 차무식. 빅보스의 사업인 볼튼의 입찰을 서두르지 않아 조금은 화가 나 있는 민 회장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민 회장이 회장님이라 부르는 여성입니다. 호텔 오픈 기념으로 거액을 베팅해버리는 그녀가 궁금합니다.